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지방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앞서 법정에 나오면서 백 전 장관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 검찰은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은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신문 후 3시간 넘게 대전교도소에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립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의 정목 과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나와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정 과장을 심하게 질책하고 폐쇄 결정이 나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다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정된 보고서는 2달 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와 즉시 중단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여권은 그동안 월성 원전 수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라거나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6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4명이 적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확산세는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오는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급 시기를 확정지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한 물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150만 도즈에 대해서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급 일정이 확정이 돼서 유통이나 배송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백신 도입 시기를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계획은 요양시설 고령층과 종사자들이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나왔습니다.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해 고령층에 면역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국과 인도 등은 만 65세 이상도 접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만 65세, 폴란드는 만 60세, 벨기에는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를 보고 각 나라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접종을 멈췄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낮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약처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자료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가 나오면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문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백신을 고령층 접종해서 뺄 이유가 없다고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10일 허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첫 백신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측과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최대 도시 양곤과 제2의 도시 만달레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도 발령했습니다.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우리 현지 교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지역은 양곤시와 만달레이주 7곳, 에아와디주 1곳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집회도 금지됩니다. 앞서 군부는 국영TV 성명을 통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시민 수만 명은 거리로 나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부는 평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고무탄까지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어제 만달레이에선 통금 시작을 30분가량 앞두고 괴한들이 탄 차량이 시위를 마친 시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치고 지나가니까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도 있고 머리 다친 사람도 있고 차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공유 못하고. 근데 다행히 저희는 그거를 목격하자마자 이거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해서 가해자들은 사고 직후 도망쳤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군부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미나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시민과 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현지 교민들에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트럼프 측은 여전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Tomorrow, the second impeachment trial of Donald J. Trump will commence. Only the fourth trial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현지 시간 9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비슷합니다. 하원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고 100명의 상원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번째 탄핵을 당했을 때와 달리 일주일이면 결론이 날 거란 전망입니다. 사안이 단순한 데다 양당 모두 심리 기간이 길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당이 50대 50인 상원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많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 대신 폭동에 관여한 공직자의 공직 진출을 막는 수정헌법 조항 적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날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로 45%인 반대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이든 정부는 정권 초부터 어쩔 수 없이 탄핵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네,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이의 죽음. 이번에는 10살 아이였고 이모 집에 맡겨진 아이였는데 욕조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졌습니다. 아이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어서 이모와 이모부가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난 12시 35분쯤 10살 여자아이 A양이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의식을 잃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양은 발견 당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A양의 온몸에 남겨진 멍자국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모부 봤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요. 아동학대 치사 이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3개월 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이모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A양의 이모와 이모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몇 번 때린 적은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이모는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여동생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A양을 맡아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이모 부부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A양의 친부모도 함께 불러 조사 중입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